베란다 창가에 빗방울이 몽글몽글 맺히는 밤. 낮부터 내리던 빗방울이 아직도 춤을 춘다. 방금 샤워를 마친 몸으로 티셔츠와 수면 바지를 입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눕는다. 머리맡엔 어제 읽다만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충분한 감동.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나의 거실엔 소박한 행복이 은은하게 흩뿌려져 있다. 저녁 11시, 나의 거실은 굳은 날씨조차 그 의미가 달라진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 같고, 그윽한 독서등이 비추는 거실 풍경은 어떤 유명한 작가의 브이로그 같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 넣으며 잠시 스트레칭을 한다. 몸 이곳저곳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왠지 너그러운 마음이 폭포수 아래로 떨어진 물줄기처럼 내 마음에 넘실거린다. 어쩐지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다며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나를 감싸는 듯하다. 그럴 때면 참 가슴이 따뜻해진다. 오늘 하루 가슴에 무겁게 응어리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비눗방울이 되어 가볍게 천장으로 날아간다.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그런데 내가 낮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만다. 갑자기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영화를 보다가 뒷사람에게 의자를 걷어차기라도 한 것처럼 뒷목에 힘이 들어간다. 사무용 의자가 보이고 칸칸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굳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무실이 쉬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오랜 시간 무표정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마는 것이다. 기댈 공간의 부재는 다른 말로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회사에는 기댈 곳이 드물고 그것이 나로 하여 11시에 나의 거실 분위기를 자꾸만 떠올리게 만든다. 노란 독서등과 샤워를 마친 아직 덜 마른 몸의 온기, 폭신하고 또 보드라운 아이보리색 소파에 몸을 기대는 건 참 행복의 겨운 순간이다. 정녕 내가 쉬는 순간일 것이다. 샤워를 마친 후에 적절한 습도 그리고 온도,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어깨에 힘이 빠진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그것은 이 늦은 시간 나의 집이 주는 노곤하고 가만한 행복일 것이다. 내일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나만의 공간. 은은한 독서등과 몸을 누일 수 있는 소파가 있는, 그리고 마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곳은 나의 쉼터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준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고생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잠깐 기대는 그 순간이 저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행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막 "잘 지내시나요?" 하면서 "저는 좀 힘들어요."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또 금세 집에서 또 쉬다 보니까 쉬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뿐해지더라고요. 몸이 좋아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서 또 감동했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컨디션 또 회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래,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안상현 작가님의 네가 혼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나왔거든요. 오래됐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 지금 채널에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다시 다듬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뭐랄까 따뜻한 말들, 위로가 되는 말들이 좀 많아서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많이 묻지만 정작 나의 안부는 많이 안 묻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는 별로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래, 아이 고생했다, 너도 참 열심히 사느라 힘들지? 토닥토닥 해주는 순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네. 괜히 또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요. 괜히 좀 그래, 나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안 좋았던 기분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분이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우울하고 안 풀리는 일이 있네 라고 하더라도 잘 인내심을 갖고 좀만 기다린다면 또 저렇게 또 안 좋은 기분은 저마치 떠나더라고요. 기분은 날씨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저도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떤가요? 또 비가 내리면 또 맑은 날이 또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뭐 오지 마라 하더라도 날씨는 또 맑은 날이 찾아오죠. 그럴 거라고 믿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안상현 작가님의 네가 혼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개해 드릴게요. 잘 자요. 안녕.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법. 자주 고심하게 하는 일은 오히려 생각만큼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큰맘 먹고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빨래에 둔 게 모자라서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외출할지라도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하며 민망해질 만큼 그 누구도 나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남의 눈치를 봤던 건 결국 나만 신경 썼던 것. 나 자신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했던 게 결국 나였다 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매 순간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항상 긴장하며 살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여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건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할 감각을 흐려놓는다. 작은 한숨으로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자꾸만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곤 한다면
나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하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다. 꼭 타인의 반응이나 피드백으로 변화를 꾀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만 내려놓았음에도 고요해지는 것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첫째,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와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탓을 하게 된다. 아, 다 모두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사사건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물론 본인의 낮은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의 다른 부족한 부분이나 타인에게 있는 경우도 많다.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상황을 살펴봐도 어떤 문제인지 나름대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의식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 굳이 새기지 않아도 되는 말, 흘러넘겨도 되는 말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시답지 않은 말들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다. 셋째,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만들고 키울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은연중에 타인에게 좋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착각하지 말자. 자존감은 타인에게 내보이기 위한 감정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이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른인 척, 괜찮은 척. 학창시절 30대는 나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가성일이 된 이후 느낀 30대는 조금은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서른을 얼마 앞둔 지금의 내게 30대는 아직도 어른 사람들일 뿐이고 요즘은 평생 어른이 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든다. 어른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으로 진정한 어른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일까? 어른, 다 잘한 사람 또는 다 잘해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이 말처럼 어른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두려움 없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도 아직 자신이 어리다고 느끼는 건 오히려 거듭되는 책임감의 압박이 너무나 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도리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심정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어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없이 그만두는 것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불같이 달려들어 해결하고 끝장 보았던 일도 아무 결과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홀로 정리하고 만다. 스스로 내가 어른이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어른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어른인 척한다. 다만 스스로 더 의연할 수 있는 선택과 현명한 후회로 하루하루 수놓으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어른처럼 사는 거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감정적, 육체적으로 쉬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거나 노력해도 진전이 없을 때 더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거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를 지치게 하는 건 대부분 당장 떨쳐낼 수 없거나 눈 감아 버리기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곤두세워 봤자 전부 피곤해지는 일일 뿐이다. 라는 말을요. 지치는 마음 또한 어쩌면 타인은 모르는 홀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만은 힘든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버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구나 하는 것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올라선 길 위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을 여유도 가져보는 거. 때로는 휴식이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보탬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그 목적지로 가는 표를 미리 끊어 놓는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모아서 분주하게 표를 예약했을지라도 그 후에는 떠나는 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며 정말이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비록 여행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여행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행이라는 이벤트로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넣었듯이 꿈과 목표를 삶 곳곳에 잡아두는 것만으로 지루한 인생을 설렘과 두근거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취미로 쓰기 시작한 일기가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좋아서 들었던 노래 덕분에 작곡을 시작할 수 있듯이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돌아봤을 때, 아, 꽤 멋진 여행이었어. 라고 인생을 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버렸으면 하는 습관이나 버릇들. 첫째, 남을 심하게 의식하는 것.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일을 겪겠지만 실질적인 결정이나 해답을 내려야 할 때면 누구나 그 끝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죠.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면서도 반대로는 내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의 인생과 또 마음들입니다. 둘째, 잔걱정에 휩싸이는 것. 잔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일에 임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거나 빛을 보는 일이 더욱 쉽지가 않아요. 매사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담담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것도 좋지만 작은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불안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적당한 불안만 의식하고 그 불안을 내일을 위한 자극제로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절대로 걱정이 나를 갉아먹게 둬서는 안 되니까요. 셋째, 무조건 참기.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감정이 상하거나 좌절한 순간에도 꾹 참아왔는데 그런 인내는 사람을 굼게 만듭니다. 바보처럼 참기만 하다가 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본인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일에 더 이상 무조건 참지 마세요. 넷째,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론 타인을 자신과 비교하며 좋은 자극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비교만으로 끝나는 비교는 매년 반복되는 다이어트 결심, 무의미한 신년 다짐 같은 겁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과연 나의 비교가 비교다웠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비교였는지. 다섯째, 끝난 관계에 미련을 갖는 일. 관계에 대한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특히 떠나간 인연에 대한 고민을 제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치는 분들이 많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언제까지 끝난 관계에 혼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섯째, 안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 안 좋은 생각으로 끝내기.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끝난 일도 아닌데 안 되는 쪽으로 단정 짓는 습관. 이런 습관은 늘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그 사이의 일들은 분명히 나에게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 어떤 시도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시작이 좋지 않았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면 되고, 끝이 좋지 않았다면 원인을 분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좋지 않은 일부터 지레짐작한다면 그 무엇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겠죠. 일곱째,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당연지사겠지만 지나가 버린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알량한 자존심에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했던 진심을 숨기고 미련하게 이별을 떠안을 때가 있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드시 갖추고 지켜야 할 것이지만 때와 장소,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더라도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아낄 줄을 모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홉째, 주관 없이 타인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당연히 힘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건 나인데 그 흔들림의 이유를 타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결국 나의 시선으로 판단해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나 버릇들이
나에겐 당연한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외롭고 공허해졌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거기에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휴식의 기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조등을 낮에 켜지 않는 건 굳이 점등하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이다. 딱히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하루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꼈거나 지쳤다면 적당히 쉬어갈 타이밍을 잘 모르고 있거나 휴식의 시간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모습이 타인에게는 부지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을 피곤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쉼과 그리고 몰입해야 될 때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간절한 마음이 들 때면 예전엔 전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반복하며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바랬지만 몇 번의 실패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고 나니까 섣불리 기대하거나 질의 성공을 확신한 뒤에 오는 아쉬움의 후폭풍은 정말이지 몇 배로 거대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땐 매 순간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소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되어가는 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중을 위한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마저도 마음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차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이기에 기대하지 않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희망에 차는 자세를 버린다면 원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맥없이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낼 사람일수록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할 거란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는 언제 멍이 든 거지? 하고 뒤늦게 발견한 상처 자국처럼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도 상대는 다치고 관계가 병들 수 있는 거니까요. 사려 깊게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 그건 그를 앞으로도 오래 볼 수 있게 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된다면 너와 가야 할 곳은 바다야. 깊지 않을 거라 넘겨짚기엔 조심스러웠고 얕을 거라 모르는 척하기엔 꽤나 짙은 마음이었으니까. 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도착했을 땐 해질녘쯤일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이 풍경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적어도 오늘 일을 몇 번이나 그려봤다는 거야. 그래, 벌써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떨린다. 노을을 배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사이에 수줍은 정적이 흐르면 그때는 손을 잡을지도 몰라.
말없이 그렇게 걷고 싶을 것 같으니까. 아무렇지 않지는 않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것 같아. 설레고 있다는 거 맞닿은 손으로 다 티 날 텐데 아마 그때 넌 모르겠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어쩌면 타이밍이 그때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선뜻 말하진 못할 거야. 그건 내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 내 마음이 클 테니까. 그건 네가 나를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뻔한 고백일 거야.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다고.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자주 웃게 해주고 싶다는 뻔한 진심일 거야. 그래서 너를 바다로 데려갈 거야. 여전히 서툰 나의 고백이 고백다울 수 있고 진심이 진심으로 투영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마도 해가 질 땐 우린 서로의 바다가 될 거야.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 법. 자주 고심하게 하는 일은 오히려 생각만큼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 큰맘 먹고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빨래에 둔 게 모자라서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외출할지라도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하며 민망해질 만큼 그 누구도 나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남의 눈치를 봤던 건 결국 나만 신경 썼던 것. 나 자신에게 가장 민감하고 예민했던 게 결국 나였다 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타인에게 매 순간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항상 긴장하며 살 수도 없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여서 계속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건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할 감각을 흐려놓는다. 작은 한숨으로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자꾸만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곤 한다면 나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하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좋다. 꼭 타인의 반응이나 피드백으로 변화를 꾀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만 내려놓았음에도 고요해지는 것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 첫째,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 것.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와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탓을 하게 된다. 아, 다 모두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사사건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이 물론 본인의 낮은 자존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본인의 다른 부족한 부분이나 타인에게 있는 경우도 많다. 고개를 살짝만 들어서 상황을 살펴봐도 어떤 문제인지 나름대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의식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 굳이 새기지 않아도 되는 말, 흘러넘겨도 되는 말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시답지 않은 말들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다. 셋째,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만들고 키울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은연중에 타인에게 좋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착각하지 말자. 자존감은 타인에게 내보이기 위한 감정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이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른인 척, 괜찮은 척. 학창시절 30대는 나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가성일이 된 이후 느낀 30대는 조금은 어른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30을 얼마 앞둔 지금의 내게 30대는 아직도 어른 사람들일 뿐이고 요즘은 평생 어른이 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든다. 어른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으로 진정한 어른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일까? 어른,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이 말처럼 어른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두려움 없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도 아직 자신이 어리다고 느끼는 건 오히려 거듭되는 책임감의 압박이 너무나 크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도리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심정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어른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없이 그만두는 것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불같이 달려들어 해결하고 끝장 보았던 일도 아무 결과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홀로 정리하고 만다. 스스로 내가 어른이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어른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어른인 척한다. 다만 스스로 더 의연할 수 있는 선택과 현명한 후회로 하루하루 수놓으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어른처럼 사는 거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감정적, 육체적으로 쉬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거나 노력해도 진전이 없을 때, 더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거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를 지치게 하는 건 대부분 당장 떨쳐낼 수 없거나 눈 감아버리기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곤두세워 봤자 전부 피곤해지는 일일 뿐이다 라는 말을요. 지치는 마음 또한 어쩌면 타인은 모르는 홀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만은 힘든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버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구나 하는 것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올라선 길 위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을 여유도 가져보는 거. 때로는 휴식이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보탬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나는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그 목적지로 가는 표를 미리 끊어 놓는다.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어 모아서 분주하게 표를 예약했을지라도 그 후에는 떠나는 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며 정말이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비록 여행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여행 일정을 잡지 않았더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행이라는 이벤트로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넣었듯이 꿈과 목표를 삶 곳곳에 잡아두는 것만으로 지루한 인생을 설렘과 두근거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취미로 쓰기 시작한 일기가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좋아서 들었던 노래 덕분에 작곡을 시작할 수 있듯이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돌아봤을 때, 아, 꽤 멋진 여행이었어. 라고 인생을 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버렸으면 하는 습관이나 버릇들. 첫째, 남을 심하게 의식하는 것.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일을 겪겠지만 실질적인 결정이나 해답을 내려야 할 때면 누구나 그 끝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죠.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면서도 반대로는 내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인생을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의 인생과 또 마음들입니다. 둘째, 잔걱정에 휩싸이는 것. 잔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어떠한 일에 임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거나 빛을 보는 일이 더욱 쉽지가 않아요. 매사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담담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것도 좋지만 작은 일에 일일이 마음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의 불안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적당한 불안만 의식하고 그 불안을 내일을 위한 자극제로 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절대로 걱정이 나를 갉아먹게 둬서는 안 되니까요. 셋째, 무조건 참기.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감정이 상하거나 좌절한 순간에도 꾹 참아왔는데 그런 인내는 사람을 곪게 만듭니다. 바보처럼 참기만 하다가 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본인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일에 더 이상 무조건 참지 마세요. 넷째,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론 타인을 자신과 비교하며 좋은 자극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비교만으로 끝나는 비교는 매년 반복되는 다이어트 결심, 무의미한 신년 다짐 같은 겁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과연 나의 비교가 비교다웠는지,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비교였는지. 다섯째, 끝난 관계에 미련을 갖는 일. 관계에 대한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특히 떠나간 인연에 대한 고민을 제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떠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여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놓치는 분들이 많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언제까지 끝난 관계에 혼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섯째, 안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 안 좋은 생각으로 끝내기.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끝난 일도 아닌데 안 되는 쪽으로 단정 짓는 습관. 이런 습관은 늘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그 사이의 일들은 분명히 나에게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 어떤 시도도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시작이 좋지 않았다면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면 되고, 끝이 좋지 않았다면 원인을 분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좋지 않은 일부터 지레짐작한다면 그 무엇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겠죠. 일곱째,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당연지사겠지만 지나가 버린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알량한 자존심에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했던 진심을 숨기고 미련하게 이별을 떠안을 때가 있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드시 갖추고 지켜야 할 것이지만 때와 장소,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더라도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아낄 줄을 모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홉째, 주관 없이 타인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당연히 힘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건 나인데 그 흔들림의 이유를 타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건 결국 나의 시선으로 판단해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나 버릇들이 나에겐 당연한 숙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외롭고 공허해졌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과거의 잘못한 습관을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거기에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휴식의 기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조등을 낮에 켜지 않는 건 굳이 점등하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이다. 딱히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하루임에도 쉽게 피로를 느꼈거나 지쳤다면 적당히 쉬어갈 타이밍을 잘 모르고 있거나 휴식의 시간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모습이 타인에게는 부지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을 피곤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쉼과 그리고 몰입해야 될 때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간절한 마음이 들 때면. 예전엔 전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반복하며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바랬지만
몇 번의 실패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고 나니까 섣불리 기대하거나 질의 성공을 확신한 뒤에 오는 아쉬움의 후폭풍은 정말이지 몇 배로 거대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땐 매 순간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소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되어가는 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중을 위한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마저도 마음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차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이기에 기대하지 않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희망에 차는 자세를 버린다면 원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맥없이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래 알고 지낼 사람일수록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할 거란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는 언제 멍이 든 거지? 하고 뒤늦게 발견한 상처 자국처럼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도 상대는 다치고 관계가 병들 수 있는 거니까요. 사려 깊게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 그건 그를 앞으로도 오래 볼 수 있게 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된다면 너와 가야 할 곳은 바다야. 깊지 않을 거라 넘겨짚기엔 조심스러웠고 얕을 거라 모르는 척하기엔 그나 짙은 마음이었으니까. 내 계산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도착했을 땐 해질녘쯤일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이 풍경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적어도 오늘 일을 몇 번이나 그려봤다는 거야. 그래, 벌써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떨린다. 노을을 배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우리 사이에 수줍은 정적이 흐르면 그때는 손을 잡을지도 몰라. 말없이 그렇게 걷고 싶을 것 같으니까. 아무렇지 않지는 않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것 같아. 설레고 있다는 거 맞닿은 손으로 다 티날 텐데 아마 그때 넌 모르겠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어쩌면 타이밍이 그때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선뜻 말하진 못할 거야. 그건 내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 가벼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 내 마음이 클 테니까. 그건 네가 나를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뻔한 고백일 거야.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다고.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자주 웃게 해주고 싶다는 뻔한 진심일 거야. 그래서 너를 바다로 데려갈 거야. 여전히 서툰 나의 고백이 고백다울 수 있고 진심이 진심으로 투영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마도 해가 질 땐 우린 서로의 바다가 될 거야.